삼성전자가 장중 23만 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전일 종가와 같은 가격이지만 장중에는 23만 6천 원으로 출발해 23만 8,500원까지 올랐다가 22만 9천 원까지 밀렸어요. 지금 보이는 0%만 보면 조용해 보이지만 하루 안에서 9,500원의 폭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22만 9천 원에서 다시 올라왔으니 버텨도 되는 건지, 23만 8,500원을 넘지 못했으니 반등할 때 줄여야 하는 건지 판단이 갈려요. 오늘은 결론부터 단정하지 않고 실제로 어느 가격을 먼저 봐야 하느냐는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22만 9천 원과 23만 8,500원, 이 두 가격을 중심으로 수급과 공매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종목의 수급과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신민석 프로예요. 삼성전자 평단과 비중 때문에 기다릴지 줄일지 정리가 안 되는 분은 0150-5445-1634로 문자 날개라고 보내주세요. 날개라고 먼저 적고 삼성전자, 본인 평단과 현재 비중을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는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시장부터 볼게요. 장중 코스피는 6,299.60으로 40.83포인트, 0.65% 올랐고 코스닥은 850점이고로 51.48포인트, 6.44% 상승했습니다. 지수는 함께 올랐지만 코스피 현물에서 개인은 4,779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8,878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기관계는 3,828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5,420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1,367억 원, 기관계가 4,13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상승장이어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체별 방향은 달랐어요. 삼성전자는 코스피 대형주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코스피 현물 매도와 종목 수급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삼성전자 당일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1,200억 6,600만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계도 429억 6,600만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주가는 전일 종가 부근을 지키고 있지만 두 주체가 동시에 매도하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수 없어요. 전 거래일에는 개인이 1,430억 2,200만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3,986억 8,700만 원을 순매도했으며 기관계는 82억 8,800만 원을 순매수했어요. 개인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강하게 받아낸 흐름이었고 장중에도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흐름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계의 매수와 매도가 날짜마다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오래된 금액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이틀 동안 외국인 매도가 이어졌다는 사실과 그 물량을 가격이 어디에서 받아내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결국 가격이 물량을 받아내야 반등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격을 보죠. 시가는 23만 6천 원, 장중고가는 23만 8,500원, 저가는 22만 9천 원이에요. 현재가는 23만 천 원으로 저가에서는 2천 원 올라와 있지만 시가보다 5천 원 낮고 고가보다 7,500원 낮습니다. 그래서 23만 천 원이라는 숫자 하나보다 장중 위치가 더 중요해요. 22만 9천 원을 지키면 저가 매수세가 버티는 흐름으로 볼 수 있지만 다시 이 가격을 이탈하면 장중 반등의 힘이 빠르게 약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위에서는 23만 6천 원이 첫 번째 확인선입니다.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위에서 밀린 흐름이 그대로 남고 시가를 회복한 뒤 23만 8,500원을 넘어야 장중 고점을 다시 높이는 흐름이 나와요. 호가에서도 23만 천 원 부근에서 매수와 매도가 맞서고 있습니다. 23만 500원 아래로는 23만 원, 22만 9,500원, 22만 9천 원이 이어지고 위로는 23만 1,500원부터 23만 6천 원까지 매도 구간이 놓여 있어요. 한호가의 움직임보다 22만 9천 원 지지와 23만 6천 원 저항을 묶어서 봐야 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아래 매물대에서 버티는 힘과 위, 매물대를 통과하는 힘은 전혀 다른 거예요. 거래량은 장중 1,018만 1,963주 수준이에요.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고가를 찍고 밀렸기 때문에 단순히 보합이라는 이유만으로 힘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저가에서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매도 압력이 끝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차트의 큰 흐름도 보겠습니다. 장기 구간에서 확인되는 고점은 37만 4,500원이고 저점은 16만 2천 원이에요. 최근에는 큰 고점에서 내려온 뒤 20만 원 부근을 흔들고 다시 23만 원대로 올라왔지만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구간에서 양봉과 음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막연한 낙관이 아니에요. 22만 9천 원을 지키면서 23만 6천 원을 회복하고 이후 23만 8,500원 위에서 거래가 이어져야 단기 반등의 구조가 한 단계 달라져요. 이 순서가 나오지 않으면 아직은 반등과 재차 밀림이 반복될 수 있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한번 오른다는 사실보다 위 가격에서 버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공매도도 같이 볼게요. 전 거래일 공매도 거래 비중은 11.39%였고
공매도 거래대금은 5,455억 4,940만 원, 공매도 평균가는 23만 3,170원이었어요. 현재가 23만 1,000원은 이 평균가보다 2,170원 낮습니다. 이 차이는 꽤 중요해요. 23만 3,170원 아래에서는 공매도 평균가가 위쪽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가격을 되찾으면 23만 6천원과 23만 8,500원을 시험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23만 3,170원은 장중 중심선, 22만 9천원은 방어선, 23만 8,500원은 돌파 확인선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세 가격의 역할을 나눠야 대응 순서가 보이는 거예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평단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평단이 22만 9천원 아래이고 비중이 크지 않다면 22만 9천원을 지키는지 먼저 확인하면서 23만 3,170원과 23만 6천원 회복을 기다릴 수 있어요. 평단이 23만 3천원에서 23만 8천원 사이에 있다면 현재 구간은 본전 심리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결론을 내리기보다 23만 3,170원 회복, 23만 6천원 안착, 23만 8,500원 돌파를 차례대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평단이 23만 8,500원보다 높고 비중까지 크다면 저가 반등만 보고 추가 물량부터 늘리는 건 조심해야 해요.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22만 9천원 이탈 여부를 먼저 보고 위쪽 가격을 되찾는 과정에서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신규로 보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23만 1,000원이라는 현재가만 보고 서두르기보다 22만 9천원을 지키는 힘과 23만 3,170원 회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23만 6천원 위에서 거래가 이어지는지를 보는 게 순서예요.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내 평단에서는 22만 9천원을 봐야 하는지, 23만 3,170원을 봐야 하는지, 23만 8,500원을 봐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같은 삼성전자라도 평단과 비중에 따라 가장 먼저 확인할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리가 필요한 분은 0150-5445 1634로 문자 날개라고 보내주세요. 날개 문자 번호는 0150-5445 1634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날개 문자 번호는 010-5445 1634입니다. 문자에는 반드시 날개라고 적고 삼성전자 본인 평단 현재 비중을 함께 남겨주세요. 비용은 전혀 없고 100% 무료입니다. 특정 가격의 수익이나 매수 매도 결과를 보장하는 안내가 아니라 현재 확인된 가격과 수급을 기준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확인 순서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삼성전자는 23만 1,000원으로 전일 종가와 같은 가격이지만 장중에는 22만 9천원에서 23만 8,500원까지 움직였습니다. 둘째, 외국인과 기관계는 당일 순매도했고 외국인 매도는 전 거래일에 이어졌습니다. 셋째, 공매도 평균가 23만 3,170원 아래에 있어 이 가격을 되찾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22만 9천원, 가운데에서는 23만 3,170원과 23만 6천원, 위에서는 23만 8,500원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이 가격들이 삼성전자의 장중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삼성전자 평단과 비중에 맞춘 확인 순서가 필요한 분은 010-5445-1634로 문자 날개라고 보내주세요. 날개 삼성전자 평단 비중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민석 프로였습니다.